여러분들은 더 이상 핸드폰을 돌리지 않으셔도 됩니다. 인스펙팅룸의 새로 리뷰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은 애플의 최신 폰인 아이폰 XS Max와 그리고 애플의 인기 폰인 아이폰 8을 조목조목 하나하나 비교해 보려고 합니다. 저는 인스펙팅룸의 별남이고요. 자, 그럼 따라오시죠. 먼저 이 핸드폰의 외관부터 보겠습니다. 아이폰 8과 아이폰 XS Max 모두 글라스 후면을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약간 XS 쪽, 글라스 쪽이 뭔가 조금 더 깊이감이 있는 그런 느낌이에요. 그리고 두 제품 모두 동일하게 라이트닝 케이블을 지원하고요. 먼저 아이폰 8 같은 경우를 보면 위아래로 베젤이 두껍게 되어 있는 것을 볼 수 있죠. 대신 아이폰 8에는 우리가 또 사랑하는 클래식한 홈 버튼 또한 들어가 있다는 점 꼭 명심하시고요. 반면에 아이폰 XS Max 같은 경우는 베젤리스 디자인으로 적용되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으실 거예요. 하지만 우리가 정말 싫어하는 이 노치 부분 또한 있는 것도 알 수 있죠. 또 하나 안타까운 소식은 이렇게 하단에 베젤리스 디자인을 적용하기 위해서 과감히 홈 버튼이 삭제되었다는 점 또한 굉장히 다른 점이고요. 아이폰 8의 디스플레이를 보면 4.7인치의 레티나 디스플레이가 장착되어 있습니다. 굉장히 작고 컴팩트한 사이즈로 많은 사용자들의 사랑을 받았던 그런 디자인입니다. 안타깝게도 OLED가 탑재되지 않은 탓에 명암비는 조금 낮지만 우리가 정말 싫어하는 버닝 현상은 걱정이 없다는 점 꼭 아셔야 되고요. 자, 아이폰 XS Max의 화면은 6.5인치로 슈퍼 레티나 OLED 디스플레이가 탑재되어 있습니다. OLED가 탑재되어 있기 때문에 명암비가 굉장히 높은 편이며 안타까운 점은 우리가 버닝 현상도 참고 견뎌야 한다는 점 또한 여러분들이 아셔야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두 제품 모두 3터치를 지원합니다. 이런 식으로요. 아이폰 8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로 3터치를 지원합니다. 자, 이번에는 칩셋에 대해서 이야기해 보려고 합니다. 두 핸드폰 모두 굉장히 훌륭한 칩셋이 탑재되어 있어요. 아이폰 8 같은 경우는 A11 바이오닉 칩셋, 아이폰 XS Max 같은 경우는 A12 바이오닉 칩셋이 들어가 있고요. 이 두 칩셋의 성능 차이는 약 15% 정도라고 합니다. 그리고 두 칩셋 모두 다 뉴럴 엔진이 탑재되어 있고요. 가장 최신의 기체인 A12 칩셋에는 좀 더 진보된 뉴럴 엔진이 탑재되어 있다고 합니다. 자, 긱벤치 스코어를 보면 아이폰 8 같은 경우는 싱글 코어가 4266점, 멀티 코어가 1566점이 나왔습니다. 물론 이게 기계의 사용도랑 성능에 따라서 조금씩은 변한다고 합니다. 자, 이 수치를 보면 우리가 아이폰 8도 굉장히 준수한 수치를 가지고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죠. 반대로 이제 아이폰 XS Max를 한번 둘러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이폰 Max의 싱글 코어 점수는 4815점, 그리고 멀티 코어는 11409점으로 보기에는 그렇게 크지 않은 근소한 차이임을 알 수가 있죠. 하지만 우리가 이 보이는 수치만으로 모든 것을 판단할 수는 없을 겁니다. 실제로 앱을 구동해 보면 여러 가지 면에서 좀 차이가 나는 것들을 우리가 느낄 수가 있어요. 자, 이번에는 방수 방진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아이폰 8은 IP67을 지원합니다. IP67의 의미는 1m 깊이의 물에서 30분 동안 침수가 되어도 괜찮다는 것을 뜻합니다. 오른편에 있는 아이폰 XS Max 같은 경우는 IP68을 지원합니다. IP68은 IP67보다는 한 단계 높은 그레이드의 방수 등급인데요. 2m의 물에서 30분 동안 침수되어도 괜찮다는 말을 뜻합니다. 이거를 그렇다고 해서 물속에 넣어놓는 그런 분들은 안 계시겠죠? 자, 이번에는 배터리에 대해서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아이폰 8 같은 경우는 상대적으로 작은 1821mAh를 탑재하고 있고요. 반면에 아이폰 XS Max 같은 경우는 3174mAh로 정말 압도적인 배터리 사이즈를 갖고 있습니다. 이 정도의 스크린을 유지하려면은 훨씬 더 많은 배터리가 필요할 것 같아요. 자, 이제 카메라를 한번 둘러볼게요. 여기 왼편에 있는 아이폰 8 같은 경우는 f1.8 값을 가진 1200만 화소 후면 카메라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XS Max 같은 경우를 보면 딱 봐도 듀얼 렌즈가 들어가 있는 걸 아실 수 있을 거예요. 근데 8과 마찬가지로 f1.8 값을 가진 1200만 화소 렌즈가 하나 들어가 있고요. 또 하나의 렌즈는 f2.4 값의 1200만 화소 텔레포토 렌즈입니다. 자, 그리고 전면 카메라를 보면 f2.2 값의 700만 화소 카메라가 달려있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근데 여기서도 좀 차이가 납니다. 그게 바로 아이폰 XS Max에는 기존과 다르게 트루 뎁스 카메라가 달려있기 때문입니다. 아이폰 X으로 넘어오면서 4K 효과에 굉장히 주목을 했었죠, 애플이. 그런 기술의 진화 형태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아이폰 카메라의 훌륭한 점은 바로 우리가 사진 앱을 켰을 때 보여지는 이 화면과 그리고 찍었을 때의 결과물이 동일하기 때문입니다. 여기에는 굉장히 알게 모르게 많은 기술들이 숨어 있다고 합니다. 다른 회사들은 카메라를 찍었을 때 후처리를 하기 때문에 보이는 화면과 결과물이 다르다고 해요. 자, 이쯤에서 여러분들은
분들에게 HDR이 어떤 건지 설명해 드릴 필요가 있어 보이는데요. HDR은 고명암 대비를 의미합니다. 아이폰의 HDR은 보통 명암, 가장 밝은 명암, 가장 어두운 명암에 한 장씩 찍어서 자동으로 합성해주는 기능입니다. 셔터를 한번 누르면 3장의 사진이 합성되어서 한 장의 최상의 결과물을 보여줍니다. 그래서 아이폰의 카메라가 정말 대단한 부분 중에 하나이기도 하고요. 이번에는 앱 실행 속도를 비교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유튜브부터 실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 둘, 셋. 의외로 아이폰 8이 좀 더 빠른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요. 그러면은 한 번 더 실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하나, 둘, 셋. 왼쪽에 있는 아이폰이 조금 더 빠른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이번에는 앱스토어를 한번 실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 둘, 셋. 거의 비슷비슷한데, 자, 좀 애매하니까 다시 한번 실행해 보도록 하죠. 하나, 둘, 셋. 거의 똑같은 스피드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카메라 앱 속도를 한번 테스트 해 볼게요. 하나, 둘, 셋. 카메라 구동 속도도 거의 비슷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아이무비를 한번 실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 둘, 셋. 실행 속도는 확실히 또 아이폰 XS Max 쪽이 좀 더 빨랐습니다. 자, 그럼 이번에는 아이폰 XS Max와 아이폰 8의 영상 렌더링 속도 차이를 한번 비교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 둘, 셋. 자, 아이폰 XS Max가 좀 더 빠른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게 7초짜리 영상인데 이제 거의 다 끝나가네요. 한 1초에서 2초 정도 사이가 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아스팔트를 한번 실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 둘, 셋. 아이폰 XS Max 쪽이 압도적으로 빠른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요. 이제야 여긴 로딩이 마치네요. 그래도 아무래도 좀 헤비한 게임답게 좀 로딩이 걸리긴 합니다. 이제 로딩이 끝났고요. 아직 여전히 아이폰 8은 로딩 중인 모습을 보여주고 있죠. 여기선 상당히 좀 차이가 나는 것 같아요. 아직까지도 로딩이 안 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확실히 좀 이제 됐네요. 다음으로는 포트나이트를 한번 실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 둘, 셋. 자, 여기는 이제 로딩이 완료가 되었습니다. 아직도 아이폰 8은 여전히 로딩 중이고요. 이제야 로딩이 끝났습니다. 자, 이번에는 게임을 실행했을 때 실제로 러닝 속도가 얼마나 다른지 한번 비교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할게요. 먼저 아스팔트로 한번 비교를 해보겠습니다. 굉장히 부드러운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요. 전혀 불편함 없이 이렇게 굉장히 눈에 보기에도 굉장히 매끄러운 그런 화면을 보여주고 있어요. 이번에는 아이폰 8으로 아스팔트를 실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것도 거의 끊기는 모습은 없는데 뭐랄까 좀 미세하게 부드럽지는 않는 듯한 느낌은 좀 나는 건 있습니다. 조금 더 아이폰 XS Max 쪽이 조금 더 부드러웠던 것 같아요. 그래도 다른 부분들은 원활하게 되게 작동을 잘 되는 거를 보여주고 있어요. 자, 포트나이트 한번 실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고사양 게임임에도 불구하고 굉장히 원활하게 작동되는 거를 볼 수 있어요. 곡괭이질도 잘하고 화면 전환을 해도 크게 끊어지는 모습이 보이지 않습니다. 자, 이번에는 포트나이트를 아이폰 8으로 한번 실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꽤 괜찮아요. 생각보다 끊기지도 않고 이렇게 건설 같은 걸 해봐도 아이폰 XS Max랑 아예 차이가 없다고는 말씀드리기가 좀 힘든데 그래도 이 정도면은 굉장히 준수하게 플레이를 할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자, 다음은 이 두 핸드폰의 보안 시스템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아이폰 8 같은 경우는 우리에게 굉장히 친숙하고 익숙한 홈버튼 지문인식 센서가 탑재되어 있고요. 아이폰 XS Max의 경우에는 새로운 보안 시스템인 페이스 아이디가 탑재되어 있고요.
이렇게 풀리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사실 얼마 전까지 아이폰 8을 쓰다가 XS Max로 넘어온 유저로서 여러분들에게 드리고 싶은 말씀은 페이스 아이디가 아직 완벽하게 제가 익숙하진 않지만 생각보다 편리한 시스템이라는 것 또한 사실이라는 점입니다. 뭐 두 시스템의 장단점이 어느 정도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럼 이번에는 아이폰 8과 XS Max의 스피커를 한번 비교하는 시간을 갖도록 해보겠습니다. 아이폰 8 같은 경우는 64GB 기준 애플 코리아에서 82만원에 판매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이폰 XS Max 같은 경우는 64GB 기준 애플 코리아에서 150만원에 판매가 되고 있어요. 정말 황당한 가격이죠. 애플 공식 홈페이지에서는 82만원이라고 명시되어 있지만 여러가지 해외 직구, 아마존에서 한다 그럴지, 그래서 가성비도 생각했을 때는 여전히 훌륭한 핸드폰이라고 볼 수 있는 게 바로 이 8입니다. 반면에 여기 아이폰 XS Max 같은 경우는 가성비란 단어 자체가 어울리지가 않는 핸드폰이에요. 애플의 모든 기술력이 집결되어 있는 그런 멋진 제품인 것 또한 사실입니다. 엄청나게 시원한 이 스크린, 그리고 페이스 아이디, 나무랄 곳이 거의 없는 그런 제품이에요. 자, 그래서 나는 성능을 중시한다 하시면 무조건 XS Max를 가시는 게 옳은 선택인 것으로 느껴집니다. 자, 오늘의 결론입니다. 나는 가성비가 정말 중요하지만 괜찮은 핸드폰 또한 원한다. 두말 없이 바로 아이폰 8을 추천드리고 싶어요. 훌륭한 가격, 2년이 지났지만 여전히 뛰어난 퍼포먼스, 그리고 가장 최신 기체와 비교해도 한 세대밖에 차이 나지 않는 칩셋을 가지고 있고요. 여러모로 밸런스 좋은 그런 핸드폰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하지만 나는 눈곱만큼의 렉도 허용하지 않고 가장 빠른, 가장 좋은 기계를 쓰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당연히 XS Max를 가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딱 봐도 정말 어마어마한 크기의 화면, 이 노치 부분을 제외하면 완전히 베젤리스인 것 또한 굉장히 우수하고요. 슈퍼 레티나 디스플레이가 들어간 점 또한 굉장히 좋습니다. 성능적으로 정말 끝판왕을 찍어주는 그런 기능을 탑재하고 있어요. 물론 가격도 정말 비쌉니다. 가격 따윈 상관없지만 최고의 성능을 원하신다 하시는 분들은 아이폰 XS Max로 가시면 됩니다. 오늘 영상 어떠셨나요? 저희도 세로로 하는 영상은 처음이어서 굉장히 좀 낯설기도 한데요. 여러분들의 의견도 댓글로 꼭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아이폰 XS Max와 아이폰 8을 비교하는 시간을 가져보았는데요. 더 궁금하신 점이나 다른 기타 질문들은 아래 댓글로 남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저희에게 좋아요와 구독은 굉장히 큰 힘이 됩니다. 지금까지 인스펙팅룸의 별남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